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실화인데요. 이분은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아내는 괜찮다고 위로해줬지만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콘돔이었죠.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부부인데 왜 콘돔이 필요할까요? 의심이 든 남편은 그 콘돔의 바늘로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오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9인 정민호라고 합니다. 식음료 쪽 일을 하고 있죠. 아내 윤지연은 35이고 회사원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보기에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고 특별히 큰 문제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이가 없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결혼한 지 6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는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먼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 쪽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남자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제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무정자증이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 몸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을 나와서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괜찮다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죠. 아내는 여전히 저한테 다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피곤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아내가 저를 멀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고 주말엔 외식도 자주 나가고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도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손을 잡으려고 하면 자는 척하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내 아내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핸드백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걸 방에 넣어주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원래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가방 안에 콘돔 한 통이 있더군요.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는데 왜 콘돔이 있는 거지? 게다가 저는 무정자증이잖아요. 임신 걱정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니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의 변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늦어지는 퇴근 시간, 잦아진 회식, 차갑게 식은 부부관계.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콘돔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한테 따져 물어볼까? 하지만 만약 제 착각이라며? 괜히 의심했다가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이었죠. 누군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콘돔에 작은 구멍을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서랍에서 바늘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콘돔 한 개를 꺼내서 아주 미세하게 구멍을 냈어요. 눈으로 봐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원래 자리에 넣어뒀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아내는 그 콘돔을 쓸 거고 증거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의심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졌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늦게 들어왔죠. 출장도 갑자기 많아졌고요.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자주 늦게 들어오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차갑게 쏘아붙이더군요. 당신이 나를 여자로 안 보잖아 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내를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놔둬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아내는 더 멀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자주 나갔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요.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 싶기도 했죠. 아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차갑게 대하긴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냥 제 의심이었다고 아내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들뜬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뭔가 싶어서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 임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한번 말했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병원에서 확인했다고요. 저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격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텐 무정자증이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고요. 아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모르는 기적일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콘돔이요. 제가 바늘로 구멍을 낸 그 콘돔 말이죠. 만약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그 구멍 뚫린 콘돔을 사용했을 거고, 그래서 임신한 거라면.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기쁘지 않냐고,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축하한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뱃속의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산모의 혈액으로 태아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내 몰래요. 그리고 적당한 핑계를 대서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죠. 아내는 의심 없이 따라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의사 선생님께 따로 부탁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달라고요. 선생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봉투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봤죠. 친자 확률 0%.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예요. 아내가 정말 저를 배신한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상대 남자가 누군지 알아야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아내 회사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아내를 봤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더군요. 그때는 그냥 동료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어요. 저는 아내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소문이 들리더군요. 아내와 회사 상무가 수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이 자주 출장을 함께 다니고 회식 자리에서도 유독 가깝게 지낸다고요. 심지어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상무가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아내 뱃속의 아이 아버지요. 저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증언도 받고 병원 기록도 챙겼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어요.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아내는 고맙다고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제 다음 말에 그 웃음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닮을까? 아니면 당신네 회사 상무를 닮을까? 라고 말했거든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뭐라고 말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연기하라고 다 안다고요. 아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콘돔 말이야. 당신이 가지고 다니던 그거 내가 바늘로 구멍을 냈었어. 그 순간 아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입을 떡 벌린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도 받았다고 결과는 0%라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내는 그제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죠. 언제부터였냐고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실망했다고,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회사 상무가 위로해줬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냐고, 당신이 나한테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요. 아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이혼 서류와 소송 관련 서류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당신과 그 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걸 거라고요. 아내는 놀라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변호사였는데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우리는 먼저 그 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했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 말이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요. 변호사 친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상무는 처음엔 잡아떼려고 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상무가 기혼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소문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상무도 기혼자였거든요. 그의 아내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임직원 윤리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였죠. 결국 그 상무는 해임되었습니다. 명예도 치기도 가정도 모두 잃은 겁니다. 제 아내도 회사에서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아내를 손가락질했죠. 결국 아내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저한테 계속 연락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아내는 그 상무한테도 연락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자기 일로 바빠서 아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는 혼자 남게 되었죠. 직장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불륜 상대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요. 거기다 배 속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무한테서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상무는 해임되고 이혼당하고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어요. 제 취업도 힘들 겁니다.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잃고 저한테도 버림받고 불륜 상대한테도 버림받았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거기다 이제 곧 아이까지 낳아야 합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아내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콘돔의 바늘로 구멍을 뚫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아내의 배신도,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요. 그렇게 속으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 작은 바늘 하나가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진실을 알게 해줬어요. 물론 진실을 알게 된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속으며 사는 것보다는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바늘 한 번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